하, 가정부님, 바이올린을 연주하신다고요? 설마 요리를 하듯이 화를 저어보시려는 건 아니겠죠? 그러게요. 괜히 줄 끊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좋아요. 우리 가정부님의 연주 한번 감상해보죠. 대체 얼마나 대단한 실력인지. 그럼 들어보시겠어요? 이게 뭐지? 장난이 아니잖아. 이건 프로 연주자의 실력인데 이 소리 내가 들어본 적 있어. 아주 오래전에. 설마.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를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가정부로 일하는 할머니가 주인 집에서 작은 음악회를 진행하는데 우연히 바이올린을 연주하였다가 반전이 일어나는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사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요한 저녁, 호화로운 대저택의 거실은 은은한 샹들리의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벽난로에는 잔잔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크리스탈 잔에 따라진 와인에 짙은 붉은 빛이 공간을 더욱 운치 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유층만이 드나드는 집이었습니다. 주인인 65세의 강 회장이, 대기업 회장이 오랜만에 친한 지인들과 고급 음악회를 열어 우아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블랙 우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한 여성 연주자가 앉아 쇼팽의 녹턴 20번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마자 박수가 터져 나왔고 와인잔을 부딪히며 모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소파에 앉아있던 강 회장의 아들 35살의 강민호는 같은 업계의 사업가의 와인잔을 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연주 너무 멋지지 않았습니까? 역시, 클래식이란 건 들으면 들을수록 품격이 느껴집니다.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강민호는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에도 모이신 분들 중에 혹시 연주자가 한 분 더 있을까요? 혹시 숨은 고수가 있을까요?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부엌 근처에서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던 이순자 70대 가정부였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설마 가정부님도 악기 연주를 하실 줄 아십니까? 바이올린 정도는 좀 켜보셨나요? 요즘은 가정부도 예술을 하나 봅니다. 순간 분위기가 유쾌한 농담처럼 번지며 웃음이 터졌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손에 쥔 행주를 접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롱이 한두 번이겠는가? 그녀는 이미 이런 비웃음과 조롱에 익숙했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을 돌보며 살아온 가정부로서 가진 자들의 은근한 멸시를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바이올린. 너무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습니다. 손끝이 이상하게 저릿했습니다. 과거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미세한 균열을 내며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정부님, 바이올린 연주 좀 해보시죠. 강민호가 다소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 다룰 줄 압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손님들은 서로를 보며 키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진짜요? 연주해보세요. 설마 이 집에서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 주인님들 하는 걸 보고 배운 거 아닙니까? 또다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말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한번 들어보죠. 그러자 강민호가 재빨리 하인을 불렀습니다. 바이올린 가져와 봐.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인이 거실 구석에서 고급 수제 바이올린을 가져왔습니다. 값비싼 원목으로 제작된 바이올린은 반짝이며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자, 가정부님. 연주해 보시죠. 강민호가 바이올린을 순자에게 내밀었습니다. 거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여전히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몇몇은 순자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고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그 바이올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삶이었고 자신의 전부였던 악기.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하녀로 살아온 자신이 과연 이 악기를 손에 쥘 자격이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짧은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숨겨져 있던 손끝의 기억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친 노동으로 인해 굳어진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그녀의 손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노화와 고된 노동으로 인해 굵어진 손마디. 그러나 손끝의 동작만큼은 놀랍도록 섬세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활을 들 차례였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눈앞에 놓인 바이올린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부유한 손님들은 여전히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또 누군가는 와인잔을 흔들며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자, 가정부님의 연주 실력을 볼 수 있겠네요. 강민호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 묻혀있던 감각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촉 너무 오랜만이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손이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놀랍도록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듯 바이올린은 그녀의 손에 자연스럽게 안착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한낱 늙은 가정부가 겉멋든 흉내를 내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직 줄도 못 켜시겠네요? 이러다 줄 끊어지는 거 아니야? 소리 없는 비웃음이 여기저기서 퍼졌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활을 집어들었습니다. 찰칵 활을 잡는 순간 거실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손님들 중 몇몇은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뭐지? 처음엔 그냥 웃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는 더 이상 주눅든 가정부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대신 오랜 세월의 기억을 품은 듯한 깊은 눈빛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렸습니다. 이제 활을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섞인 웅성거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음이 울리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바이올린을 천천히 어깨 위에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현 위를 부드럽게 스치자 사람들은 무언가 묘한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이 섞였던 손님들의 표정에도 어딘가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강민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자, 가정부님의 연주 실력을 감상해 볼까요? 그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활이 현을 스치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음이 울리는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켜낸 음은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단순한 한 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월과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와인을 홀짝이던
강민호의 손이 미묘하게 멈췄습니다. 소파에서 나른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손님들 역시 미묘한 충격이 스치는 듯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천천히 다음 음을 이어갔습니다. 깊고도 서정적인 선율이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어야 했던 것처럼, 마치 이 순간을 위해 그녀가 다시 바이올린을 잡아야 했던 것처럼 그녀는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음을 터뜨리던 손님들은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일부는 미간을 좁히며 그녀의 손끝을 응시했고, 일부는 입을 반쯤 벌린 채 그 음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바이올린 현이 끊어져 나가고 오직 지선만이 남아 아리아를 울리는 것과 같은 이순자의 지금 상황이 지선만 남은 바이올린과 같았습니다. 강민호조차 더 이상 장난스럽게 웃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취미 수준의 연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속으로 혼잣말을 내뱉으며 그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앉아있던 강 회장, 그는 묵묵히 손을 모으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이 소리 너무나 익숙하다. 그의 눈에 어렴풋이 젊은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연주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흐르는 음들은 단순한 음표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가난했던 유년 시절, 모진 세월 속에서도 음악을 놓지 않으려 했던 젊은 날, 그러나 결국 삶의 무게에 짓눌려 바이올린을 내려놓아야 했던 순간들, 그 모든 감정이 선율에 실려 울려 퍼졌습니다. 갑자기 손님들 중 한 명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다른 손님들 역시 차분해진 얼굴로 그녀의 연주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웃음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순자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아직 음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연주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방 안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동이었습니다. 마지막 선율이 잦아들자 방 안에는 더 깊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누구도 섣불리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갑자기 한 명의 손님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하나둘씩 퍼져나가더니 곧이어 방 안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강민호는 여전히 말을 잃은 채 잔을 들고 있던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앞의 여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짜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녀는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렸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타고난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나오는 선율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음악 선생님조차 그녀를 신동이라 불렀습니다. 고된 가정 형편 속에서도 그녀는 바이올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그녀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렸고 그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연주하지 못하겠구나. 그녀는 바이올린을 짊어지고 떠난 서울에서 누군가의 가정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손끝에 묻어야 했던 것은 활이 아니라 기름때 묻은 행주와 바닥을 닦는 걸레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음악을 떠났고 그녀의 연주는 시간 속에 묻혔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다시 무대에 서 있는 것처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부의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비웃지도 않았고
더 이상 장난스럽게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저 압도당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강 회장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오래전 젊은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연주자가 이 사람인가?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오래전 자신이 참석했던 음악 콩쿠르에서 들었던 바로 그 연주와 똑같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이름을 불렀던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금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순자 씨, 축하드립니다. 대상입니다. 그녀는 분명 그 시절 최고의 연주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가 왜 이곳에서 가정부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강 회장은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굵어진 마디, 노동으로 인해 거칠어진 손.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바이올린을 능숙하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인재가 우리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다고? 이제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그녀의 연주에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처럼 시작된 연주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 앞에 있는 여인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강민호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까까지 비웃던 사람들의 표정도 변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감동에 젖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순자 씨,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바이올린을 조용히 내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50년 전 서울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했던 그 이순자 씨 맞습니까? 그의 말이 끝나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민호도 순간 말을 잃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뭐라고 하셨습니까? 50년 전 콩쿠르, 설마 이 가정부님이? 손님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 감탄과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의 연주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도 그 콩쿠르에 있었어요. 그 무대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젊은 연주자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정말 천재적인 연주자였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손님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충격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고 순자의 정체를 몰랐던 사람들은 숨을 삼키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그 시절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그 이순자 선생님이 가정부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은 방금 전까지 그녀를 아무렇지 않게 무시했던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투, 그들의 표정, 그들의 태도 모든 것이 부끄러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한때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의 삶이 담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 음악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에 걸리셨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더 이상 무대에 서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죠. 그렇게 바이올린을 놓고 저는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결국 가정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숨 속에는 원망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니, 이런 재능을 가진 분이 단순히 가정부로 살아왔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지? 한 손님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을 함부로 조롱하다니. 강민호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얼마나 무례한 짓을 했는지 깨달으며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오래도록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순자 씨, 저는 당신의 재능을 다시 살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무대에 서주세요. 당신 같은 연주자가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당신이 다시 연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오랜 세월 자신의 음악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다시 연주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나이에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 자신이 연주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각, 그때 다시 살아났던 손끝의 기억. 그녀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강민호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다시 연주할 기회가 올 줄은. 그녀는 다시 한번 바이올린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녀는 단숨에 콩쿠르에서 우승했고 한국을 대표하는 연주자가 될 것이라 모두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갑자기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졌고 결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 회장의 눈앞에서 다시 나타난 그녀는 한 집안의 가정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70대였습니다. 무대에서 활동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닐까? 그러나 바이올린을 쥔 손이 다시 감각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잊고 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다시 연주할 수 있을까?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자신이 무대에 섰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처럼 그때 그 마음으로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그녀의 마음 속에서 오래전 사라졌던 음악이 다시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다시 빛나는 무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콘서트홀, 웅장한 무대 위에는 수천 명의 관객이 숨죽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대의 중앙, 그곳에 한 아름답고 깨끗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바이올린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순자. 그리고 오늘 그녀는 5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순간입니다. 객석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강 회장, 그는 객석 가장 앞에서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들, 강민호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실에서 그녀의 연주를 들었던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가정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진짜 연주자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다시 음악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음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첫 음이 무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겨울 일악장이었습니다. 강렬하면서도 혹독한 듯한, 그리고 듣는 이의 심장을 마구 후비고 파는 듯한 겨울 일악장은 듣는 이에게 감동을 넘어 현실 같은 느낌까지 들게 하였습니다. 그 소리는
어떤 연주보다도 아름답고 깊었습니다. 그것은 50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음악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린 꿈이 다시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관객들은 그 자리에서 숨을 멈춘 듯이 그녀의 연주를 온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연주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관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관객은 손을 모으고 그녀의 연주를 경건한 마음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진짜 음악이구나.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음악이란 건 결국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그는 순자의 연주를 들으며 그녀가 다시 무대 위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기재야, 나는 다시 돌아왔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그 여운이 무대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정적,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단 한 명의 박수 소리였습니다. 그 박수는 점점 커졌고 곧이어 콘서트 홀 전체가 기립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이 그녀를 위해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강 회장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그녀를 향해 손뼉을 쳤습니다. 강민호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은 그들이 처음 보았던 가정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진짜 연주자, 진짜 바이올리니스트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무대 뒤에서 바이올린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굳었고 세월의 흔적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끝에서는 음악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음악은 나를 기다려 주었네요. 이제 나는 다시 연주할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이순자 씨는 강 회장의 도움으로 음악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적한 거리, 고풍스러운 외관을 가진 작은 음악 학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출입문 위에는 이순자 음악 아카데미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피아노 소리, 바이올린 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순자는 단순한 연주자가 아니라 차세대 음악가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 몇 명의 어린 학생들이 의자에 앉아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한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활을 조금 더 부드럽게 잡아야 해요. 그렇죠. 그렇게.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손끝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녹아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는 무대 위의 연주자였지만 이제는 아이들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바이올린을 손에 쥔 채 머뭇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리 연습해도 잘 안 돼요. 이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나는 너보다 훨씬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잡았단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연습하고 있어요. 음악은 실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란다. 내 마음이 담긴다면 그 음악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울 거야. 아이의 눈이 커지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아이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순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아카데미에 한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바로 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넓은 강의실을 둘러보며 깊은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이순자 씨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음악 학원을 운영하시다니. 당신이 무대에서만큼이나 교육자로서도 뛰어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오로지 무대에 서는 것만이 제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그 못지않게 값진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를 위해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회장님,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재들을 키워주세요. 당신 같은 위대한 선생님이 있다면 이 나라의 클래식 음악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음악은 제 삶이었고 이제는 아이들의 삶이 되겠지요. 그러니 저는 제 역할을 다할 뿐이에요. 그날 저녁 이순자는 학원의 연습실에서 조용히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화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손끝에서 따뜻하고 깊은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가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음악은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에게서 또 다른 누군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음악은 그녀의 손끝에서 그리고 그녀가 가르친 아이들의 손끝에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